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이제 심야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곧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이용구 차관의 폭행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이 사태의 이 국면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용구 법무차관 자리에 앉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격적으로 오늘 저녁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행 영상을 본인이 삭제했고, 그 삭제한 거에 따라서 이제 합의금도 다 주고, 그래서 무마시켜가지고 이 경찰이 사실상 내사 종결했다, 이런 지금 언론의 추측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언론의 추측 보도를 모두 인정하는 그런 이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시민이가 본인이 검찰에서 불법적으로 계좌 추적했다, 이렇게 확신한다라고까지 얘기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표명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도 이제 검찰에서 소환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박범계 내일 결국은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증인들 여당에서 절대 반대해가지고 증인 출석이 전부 무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요청한 증인들을 오늘 불러가지고 국민참여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보니까 박범계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국민참여 이 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소상하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용구 전 차관 작년 11월 6일 날 음주를 하고 서초동에 있는 집에 거의 다 내려갈 때, 도착지음 할 때 택시기사 이 목덜미, 여기 목덜미를 꽉 잡고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특가법상 2015년도에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종결하거나 아니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 조치를 해서 검찰의 품신을 올려서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이걸 검찰에다가도 통보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서울청에서도 이 사건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서초경찰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이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경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단 경찰이에요. 말단 경찰관이 바로 직전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4월까지도 법무실장 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사 종결할 수 있겠어요? 배후에 반드시 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용구 본인이 이 택시 기사를 불러가지고 또 전화를 통해서 그 폭행 영상 좀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합의금 규모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합의금을 보고 다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설령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왜냐하면 운전 중에 있는 기사를 폭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차,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기 위해서 차가 정차 상태에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이념에서는 그건 차가 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특가법상으로는 운행 중으로 딱 보게 법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설령 택시기사한테 돈을 주고 합의를 받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검찰의 품신을 해서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담당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기 발령을 내놓은 상태에서 13명의 경찰 수사관들이 달려들어서 진상조사단을 편성을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식구 내가 감사를 정하나요? 더군다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찰 자체가 지금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다는데 이거 무슨 신뢰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경찰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 결제 라인 전부에 대한 이 경찰청의 감찰과 조사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이자되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경찰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찰에서 진상조사한 감찰과 조사 내용은 반드시 지금 검찰에 전부 다 넘겨라. 그래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이 경찰 자체 진상조사 내용을 반드시 검찰에 줘서 검찰의 진상수사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경찰은 그것을 이제 폭행한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 전부 포렌식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담당 경찰은 이 폭행 영상을 다 봤어요. 핸드폰 이거 다 보고 그 당시에. 근데 내가 이걸 안 본 걸로 하겠다, 못 본 걸로 하겠다, 요렇게까지 담당 경찰은 이 택시 기사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은 이거를 이 포렌식을 한 블랙박스 업체까지도 전화를 2차례 해가지고 정말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 서초 경찰에서는 이 폭행 영상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았고 눈으로 확인까지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용구 차관을 내사 총괄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게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기 발령할 게 아니라요, 담당 경찰도 본인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언론에 밝혀라. 이럴 때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초 경찰서 자체로 요즘 입장문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지금도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이용구 차관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런 것처럼 담당 경찰 아니면 서초 경찰서 서장 명의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해서 기승전결 내용을 전부 보도자료로 뿌려라. 그것이 죄가를 덜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빼박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흔히 검찰에서 형량을 구형할 때, 또 법원에서 형량 구형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죄질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죄질이. 이용구는 죄질이 나빠요. 왜 죄질이 나쁘냐? 고위공직자 출신이잖아요. 불과 은퇴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4월에 은퇴하고 11월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후로 다행스러운 것은 거짓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인 거짓말을 안 하고 경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다 라고 사건 초기에도, 이것이 언론에 불거졌을 때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방금 전에도 이 택시기사를 마치 엄청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요, 이용구 변호사가, 이 차관이 변호사의 자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하고 사실을 인정하면 죄가를 덜 받지 않습니까? 이 죄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그런 국면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최종적인 의견이 나올 때, 아, 이거 반성하는구나, 죄질이 좀 괜찮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현재 택시기사하고 이걸 가지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택시기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별정인 것 같아요. 진보 좌파들 치고는 별정이에요, 별정.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한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자, 이 대목에서는요, 박원순 시장 사건을 제가 한번 인용하고 싶어요. 박원순 시장 사건에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여권 내 인사들, 이 이용구 차관한테 좀 요 대목에서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자꾸 박원순이를 끼고 도는 것은요, 피해자에게 2차, 3차, 4차 가해를 주는 것이고, 그 가족에게도 똑같은 가해 행위나 행위를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상부터는 특히 조국 이용구 차관한테 배우십시오. 이용구 차관도 민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용구 차관은 이렇게 반성하는, 실질적인 반성이 있든 없든 간에 말만이라도 이렇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배워라. 박원순 편에 있는 사람들 배워라. 그리고 진해원 검사 동부지검 꼭 배워라. 그 다음에 추미애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삭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고, 또 이 폭행 장면을 이용구 차관이 봤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긴 하지만은 이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특히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복구된 것과 관련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 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사실상 인정한 거나 똑같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요, 즉각적으로 이 소환의 시기를 좀 땡겨라. 아니면 이용우 차관이 먼저 자체 경위를 말이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감찰 없나요? 법무부에서도 추미애 지금 아직 안 떠나고 있잖아요. 아니, 추미애도 제가 얘기할게요. 윤석열 총장 감찰하듯이 하면 지금 저 이용우 차관 바로 감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건 변호사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도 아니면 서울지방변호사에서도 이 사건이 사실로 이제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면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요때 해당되는 징계를 딱 찾아가지고 이 서울변협 아니면은 대한변협에서 이용구 당시 변호사 현 차관에 대해서 징벌을 내려라. 이렇게 저는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그날 폭행이 있을 때 술을 먹은 거는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멱살 잡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는 이용구 차관의 특가법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되면 일단 상징성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고의 영향력 있는 실세들의 범행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 시범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강행하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요, 백운규 여러분들 산업부 장관 자택에서 이 백운규 부부하고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채널A하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택시 기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운규 장관의 부인이 호출 앱을 이용해서 개인 택시를 불렀고, 그래서 이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백운규 장관은 도곡동에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이용구 차관은 서초동의 아파트예요. 뭐 서초동 법조인들 많이 사는 아파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기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곡동하고 불과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2에다가 택시 기사가 신고를 했는데, 술 먹은 날, 그 백운규 장관에서 술 먹은 날은 바로 전날 자택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이에요. 대전지검에서. 근데 압수수색할 때도 이용구 변호사가 그날 입회를 했었고,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현장 포렌식 전화 하는 하는 문제 할 때도 또 대전지검에 직접 가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이용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고했다. 내 사건 잘 처리해달라. 이렇게 해서 백운규 장관 집에서 이 압수수색한 다음 날 술을 먹고 가다가 이런 지금 사단을 벌러 일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증인을 불렀어요. 한 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11월 달에 박범계가 사는 당산동 오피스를 찾아가서 시위를 벌였다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시험 폐지를 지금 막아달라고 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는지 설명을,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역 의원한테 힘없는 고시생이 폭행을 하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 박범계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장관 될 서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다시 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대표 이종배 대표가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요즘 이 언론 활동, 유튜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변호사인데, 이 박범계한테 대전 시의원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됐어요. 근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요구받고, 요 사실을 박범계한테 얘기했는데 당시 박범계가 모르는 척하고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에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측근들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는 소환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유야무야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이제 박범계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박범계한테 1억 요청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도 오늘 증인으로, 국민의힘의 증인으로 참여를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변호사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기관장이 박범계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 길에 남을 수치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법무부 장관부터 수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 후보자를 향해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 위장 전입, 그다음에 법무법인 이해 충돌, 재산 신고 고의 축소, 그다음에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또 2018년도 지방선거 관련 공천 헌금,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청문회 통과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가요, 이 서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야말로 이 장관 자리에 딱 앉으면 임명되자마자 맨 먼저 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 상당히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서면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 먼저 윤석열 총장 흔드는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처와 그리고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 상당히 속도를 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월성 원전 수사지휘권, 수사지휘를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자진 사퇴 문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 일가 수사 지지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월선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장관이 된다면 공정성을 견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하겠다. 그리고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에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 요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가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것은 지나치지 않도록 본인이 추미애와 마찬가지로 시즌2, 즉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2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예. 그리고 이 유시민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상의 코멘터리 중앙일보, 이걸 보면 유시민이가 이번에 확신을 한다고까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개적 추적과 관련해서. 근데 죄송합니다.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오병상 기자는 싸가지 없는 사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면서 내가 판단하니 너는 믿어라 라는 오만한 태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유시민은 과거 서울대 프락지 사건이 1984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항소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소장을 쓴 걸 보고 이 오병상 기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힌 이 항소장을 본 적이 있는데 85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시민이가 쓴 항소 이유서가 운동권의 필독 팜플렛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확연한 논리 그리고 화려한 글솜씨에 효를 내돌 정도로 잘 쓴 사람인데, 이번에 판단과 그리고 확신, 이런 워딩을 통해서 슬쩍 빠져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걸 보면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시민이 지금 현재 방배동 고급 빌라에 사는 것 같습니다. 방배 빌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6억대의 시세 차익을 지금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2017년도 12월에 13억 7천만 원에 샀는데요. 주변 시세를 이 중앙일보에서 확인해 보니까 20억 원 안팎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6, 7억 원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 유시민이가 지난 1일 날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한 도서비평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관해서는 제대로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비평을 받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에 비해서 너무 헐렁하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6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복해서요. 지금 추미애한테 독립운동과 최재형 상을 지금 내일 수여하게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좀 모르시겠는데요.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이 최재형 선생은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한인 사회의 독립운동의 대부로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최재형 독립운동과 최재형 상을 광복해서 일방적으로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광복해서 주는 이유는 추장관이 재임 기간 중에 일제로부터 후작 장위를 받은 바 있는 이해승의 친일 자산 총 공시지가는 520억, 시가로는 3천억 원, 이것을 국가에 기속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친일 파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여권에서 주장하는 친일 청산 노력에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법인 독립운동과 최재형 기업사업회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최재형 상을 재정 운영 중인 상황에서 광복회가 아무런 혐의도 없이 상을 특정 전역에 주는 것, 이것은 이 최재형 선생의 명예와 독립운동 정신을 실추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적 존경을 받는 선생의 이름을 빌려 정치인에게 상을 주는 것은 광복회 정관에 금지된 정치 활동이다. 김원웅 광복회장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비판하면서 내일 이거 상 주는데 아마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야권에 속하는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여권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사안들 반드시 진실을 캐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영우 차관은 먼저 검찰에 출두하라. 그리고 유시민 마찬가지로 검찰에 출두하라. 그리고 추미애 상을 포기하라. 이렇게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